안녕하세요. 가차입니다. 2월 5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됐습니다. 자, 정말로 2월 시장 들어서 변동성이 커진 것 같습니다. 거의 하루에만 등락폭이 3, 4%는 나오는 것 같고 오늘은 아랫방향으로 큰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3.8%의 파란불로 마감이 되었고 또 코스닥도 비슷한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총 상위종들을 보면 전날에 미국 시장의 반도체 관련주의 흐름이 좋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좋지 못했었고요. 그리고 방산, 원전, 조선, 그 외 다양한 업종들의 흐름도 좋지 못했습니다. 자, 코스닥도 전 종목이 모두 파란불로 마무리되었고 참 시장을 보는 내내 굉장히 힘든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자, 오늘은 외국인이 무려 6조 원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제가 봤던 것 중에 가장 많은 순매도 규모인 것 같고요. 기관도 2조 6천억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합치면 8조 6천억이죠. 개인들은 무려 8조 3천억의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급만 보면 정말로 어마어마한 시장인 것 같고요. 또 코스닥도 기관과 외국인 합쳐서 1조 원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합계 3조 원 이상의 순매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 합쳐서 2조 원가량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관련주의 수급도 좋지 못했었고 또 방산 관련주의 수급도 좋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코프로 그룹주, 오랜만에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있었고요. 그래도 다양한 업종들의 순매도가 있었지만 무엇보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5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APR, 효성중공업, 기아, 현대모비스, 대한항공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인버스에 많은 베팅을 했고요. 한미반도체, 리노공업, HD건설기계, 대한항공, 메리츠금융지주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마이너스 1.5%로 마무리되었고 S&P 500은 마이너스 0.5%, 반대로 다우지수는 0.5%의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즉 기술주가 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우지수가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다우지수는 경기 방어주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뭐 통신, 식품 이런 쪽으로 수급이 이동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를 보면 반도체는 무려 4.3%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날에 미국의 반도체 관련주를 보면 AMD는 무려 17%의 폭락이 나왔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도 3.4% 급락이 나왔습니다.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무려 9.5% 급락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적인 AI 기업 팔란티아는 무려 11%의 폭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뭐 다행히도 애프터마켓에서 다양한 종목들이 모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은 다행스럽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지금 나스닥 선물 시세를 보면 오전장에는 빨간불이었었다면 다시 한번 마이너스 0.2%로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도 다시 한번 급락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은가격이 8% 이상 급락이 나오고 있고요. 유가나 구리도 마찬가지로 2% 이상의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국내 증시는 그 어느 때보다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증시 대기 자금이죠. 그 대기 자금도 지금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처럼 이런 하락을 보면서 본격적으로 추세 하락이다. 때문에 인버스를 매수하자. 이런 생각은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전방 산업의 미국 시장이 약간의 고점에서 변동성이 나온다는 것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은 길게 투자함에 있어서 필히 살펴볼 수 있는 요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국내 시장에 많은 업종들이 있었잖아요.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또 원전, 방산 이런 기업들 아무리 지금 업황과 실적이 좋고 또 시장 흐름이 좋다고 해도 만약에 미국 시장이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온다면 솔직히 국내 개별주가 그걸 뚫고 올라가기에는 굉장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업종을 매수했다고 해도 전방 산업이 될 수 있는 미국 시장의 흐름 정말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럼 왜 최근에 이런 급락이 나오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시장을 지난 11월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코스피가 한번 출렁였었고 그 결정적인 이유로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AI 쪽에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 투자 대비 실적을 회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많이 물음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난 11월에도 한번 나왔었고요. 그리고 두 달 정도 조금은 잠잠했었죠. 그러나 2월이 되면서 다시 한번 똑같은 이유로서 AI 수익성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이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1월 말부터 2월 중순까지는 실적 시즌이고요. 국내와 미국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설 연휴가 끝나고 나면 그때는 시장이 조금 안정을 찾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설날이 끝나고 나면 미국과 국내 모두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가 끝나는 시점이고요. 그렇다는 것은 실적에 대한 변동성이 조금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매일매일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도 계속 실적 발표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마다 나오는 것이 AI 투자에 대한 실적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럼 실적 시즌이 끝난다면 AI 투자 대비 얼마의 성과를 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물음표를 가질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설 연휴 전에 대체적으로 실적 발표가 모두 종료가 되니까 오히려 설날이 끝나고 나면 이런 부분에 대한 변동성은 조금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투자람에 있어서 시장의 업종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뭐 A라는 업종도 있고 B, C, D 다양한 업종들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항상 투자를 할 때 내가 가진 업종에 대한 전망과 비전, 그리고 실적 부분들 그런 부분을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도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에너지를 별 하나 정도 쏟고 있다면 그것보다 전체적인 시장 흐름 있죠? 전체적으로 거시적인 시장 변화에 대해서 이쪽에 대해 더 많은 공부와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장이 좋으면 다양한 업종들로 모두 상승이 나올 것이고요. 그 안에서 등락폭의 차이만 있을 겁니다. 때문에 개인적으로 개별 종목보다도 전반적인 시장 흐름, 이런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날에 미국의 반도체 관련주의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급락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지만 한편으로 지금이 주가의 고점인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실 겁니다. 뭐 기본적으로 삼전은 20만 원, 그리고 하이닉스는 100만 원이 되겠죠. 여기를 넘었을 때 뭐 고점 논란을 가져올 수가 있고 또 많은 개인들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날에 인텔 CEO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의 메모리 부족 사태가 2028년까지 갈 것이고 굉장히 오랜 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는 반도체 사이클이 4, 5년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파동의 주기가 4, 5년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점이 나오면 한 1, 2년 지나면 다시 침체기로 빠지고 또 1, 2년 정도 지나면 다시 상승기가 오는 이런 패턴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를 수 있는 것이 자, 지난 1800년 후반쯤에 산업혁명이 나오면서 인류의 발전이 크게 진보되었습니다. 자, 그렇듯이 지금은 AI가 나옴에 따라서 이것도 어찌 보면 21세기 산업혁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사이클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갈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 2028년까지도 메모리가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거와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고 인정하는 부분인데 과거에는 반도체 사이클이 4, 5년 정도 유지가 되었다면 지금은 AI 시대 초입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클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함부로 예측하기가 조금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기준을 세고 행동하는지 그게 지금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를 보면 한 번씩 크게 급락이 나온 구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점 부근에서 추가 매수 내지는 신규 매수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성장을 믿고 계시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미국 증시의 변동이 나오는 것도 AI 쪽 투자 대비 성과가 얼마나 나올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물음표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 물음표가 나온다는 것은 결국에는 실적이 계속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뒤면 이제 설 연휴가 시작이 됐고 또 그 시점이 지나면 실적 시즌이 모두 종료가 됩니다. 때문에 이런 부담스러운 뉴스들은 조금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그때 한 번 더 또 상승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어쩌면 한 번씩 크게 빠질 때마다 조금씩 저점에서 매수를 해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1월, 12월 시장을 조금은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계속 참조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도 지수의 등락폭이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코스피를 보면 자, 뭐 장중에 6%까지 빠지기도 했었고 또 상승은 3% 급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2%, 4% 매일같이 뭐 2%에서 5% 사이에서 변동성이 있었고 한편으로 굉장히 어지러지한 시장이었거든요. 물론 지금도 그런 시장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무튼 과거 11월과 12월 시장을 참조해 보시면서 지금 시장도 비슷하게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주말에 한번 반짝 추위가 찾아오고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항상 어려운 시장과 고비가 있다면 또 그걸 잘 이겨내면 또 좋은 시장이 올 것이고 반대로 또 좋은 시장이 있다면 그 변곡점에는 또 차가운 시장이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시장의 변화를 늘 불합리하게 보지 마시고요. 그냥 시장의 변화를 우리의 삶 그대로 쳐다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시장을 대응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